ESG 경영이 사실 완전 재밌는 주제라고 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짧고 굵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의 실행 방안과 그 다음에 의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다음 장이 혹시 뜰까요? 예, 화이트보드처럼 떠 있는데 제가 사실 괜찮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조금 더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안이 확실히 뜨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ESG 경영이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좀 언더그라운드?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지속하는 경영 또는 CSR을 산 지가 실제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국표준협회에서 ISO 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ESG가 사실 재작년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넘겨줄까요? 네, 이게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팅이 완료됐으니까 앉아주시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ESG 경영이 이렇게 화두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실제로 ESG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주로 CSR, 그 다음에 사회책임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이름을 가려서 오히려 ESG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간 기업과 그리고 정부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ESG 경영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 외에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이런 키워드도 동일하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들이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ESG 경영이 도대체 뭔지, 특히 여러분들도 요즘엔 좀 재미가 없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사회적 가치 또는 CSR, 지속가능 경영 이런 것들과 ESG 경영이 뭔지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CSR이나 지속가능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 정말 딴 기관에 비해서 선도적인 기관이야.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 기관 대비 뛰어나게 CSR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이런 컨셉이었다면 사실 ESG 경영은 어떤 거냐,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평가, 그 다음에 설문조사 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함께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시가 훨씬 더 엄격하게, CS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만 좀 더 이제 진행을 공시를 하면 됐어요. 근데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속가능 경영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각각의 정보 공시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정보 공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정보 공시에 따른 평가가 뒤따라온다 라는 게 그동안의 CSR, 지속가능 경영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통 CSR 지속가능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한 번만 발간하면 끝났어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끝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알리오 공시 항목도 4월, 7월에 대폭 늘어났죠.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항목도 ESG 경영에서 GRI 지표들이 좀 더 강조되면서 많이 늘어났죠. 그 외에도 각종 평판관리, 외부에서 ESG 경영 기사에 대해서 꾸준히 쓰는 기자들도 많아지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70년대부터 ESG 경영이 있었어요. 보통 교수님,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나온 거 아닌가요? 재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함으로써 ESG 경영이 떠오른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ESG 경영이란 말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이 됐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주주 행동주의 또는 사회책임 경영
사회책임 투자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197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약간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잘해요. 근데 갑자기 해외 나가면은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예전에 파키스탄 어린아이가 축구공 뽀매는 사진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필리처 상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 그 외에 여러 가지 윤리계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외에 나가면은 국내에선 잘 지키던 것들도 나가서 약간 이상한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사실상 ESG 경영이 아까 정보공시나 평가하고 이제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 지속가능 환경 같은 우리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됐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외국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시와 또는 평가가 굉장히 그거를 이제 적용하게 됐고, 실제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이제 관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ESG 경영이 잘하는 기업들, 못하는 기업들 이렇게 주가를 비교해보면은 ESG 경영 잘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하락폭이 적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경제포럼이나 이제 최근에 이런 폭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이어서 이제 요즘엔 기후 위기라고 하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실제로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특히 환경 쪽의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점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뭔가 환경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는 기후 관련된 기후 위기 파리 협약을 탈퇴했었어요. 우리 경제 살기도 바쁘다 이렇게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유럽 국가라거나 미국 국가 쪽에 미국에 있는 모든 연기금들은 ESG 경영에 대해서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블랙락이라는 가장 큰 연기금 회사가 너네 ESG 경영 안 해? 그럼 우리는 너네 회사에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아자동차건 아니면 삼성이건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런 민간 기업들의 서신을 보냈어요. 재작년에. 그러면서 안 해? 그러면은 투자 안 되고 그럼 우리 주가 큰일 나겠네. 우리 그동안 투자 못 받으면은 우리 기업 어떻게 살지?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이 엄청나게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ESG 경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공공기관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ESG 경영에 대해 민간 기업들은 주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공공기관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그대로 초창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ESG 경영 내용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요? 라는 형태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아직까지도 그런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ESG가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약간의 민간 기업, 그다음에 협력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ESG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은 뭐가 오르냐? 일단은 당신네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또는 당신네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고객사들도 일단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실사하면서 실제로 ESG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이나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죠? 산업부에서 정부기관 협동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만든 어떤 게 있죠? KESG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KESG 지수라는 것들을 공공에도 그 다음에 민간에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KESG로 이제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고, KESG 지수라는 게 물론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일단 대외적으로는 공공기관 줄 세우기 또는 평가를 위한 평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대신 민간 주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들, 민간 연구소나 또는 민간 이런 협회 단체 같은 데에서 공공기관들의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KESG에 대해서 KPI라거나 아니면 경영 전략에 그리고 경영 목표에 반영해가지고 우리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이렇게 ESG 경영을 실천하게 된 이유가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유수 기업들, GE라거나 아니면 뭐 르노 삼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ESG 경영은 단순히 우리 혼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협력사들에게까지도 ESG 경영이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당신들은 ESG 경영 잘하고 있나요?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협력사들도 잘하고 있나요? 라고 협력사에 관한 내용들도 반드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각종 협력사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ESG 경영에 대한 실천 내용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중소벤처기업이 국내 기업에 올리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하면서 사실상 PDCA 사이클, 우리에게 익숙한 PDCA 사이클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현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중소벤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을 통해서 ESG 경영이 민간기업한테 주주나 또는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민간기업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공공기관에게 이런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오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접근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딱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저희 공단이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쯤, 5, 6년 전쯤 왔을 때가 굉장히 뭔가 연령층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연령층이 젊어지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이제 다시 공시된 정보를 봐야 알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느낌이 굉장히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Z세대 MZ세대 사실 MZ세대 저도 MZ세대가 살짝 비껴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MZ세대 20년에 관련된 20년 가까이 되는 세대들을 하나에 다 묶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MZ세대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밍아웃 말고 미닝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치지향적인 소비자야. 즉 나쁜 일을 하는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겠어.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그렇죠?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밀어내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또는 환경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기업들은 내가 이용하지 않겠어 라는 형태로 물어봤을 때 그걸 답변했을 때 그런 소비자들을 가치 소비자라고 하고 실제로 80%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가치 소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실제로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선호도도 높고 또는
고객들과의 이제 그런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인지도도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회 쪽이 더 이제 그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도 있고 다가가고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죠? ESG 중에서 E, 즉 환경이에요. 환경 쪽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고 단기적 ESG 경영 성과를 이야기할 때도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 아닙니다. 단기적 성과를 이야기할 때도 주로 환경 쪽의 지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번에 알리오 지표 제품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7월까지 이제 지난달까지 실제로 알리오에 전부 다 등록을 했고 그쪽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지표들이 실제로 환경 경영과 관련된 지표였어요. 그 외에도 돈줄 내는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돈줄 내는 기업. 이게 미닝아웃 또는 가치 소비자가 가장 지향하는 하나의 소비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피자 가게 아저씨가 이제 한부모 가정한테 피자를 딱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선물 받은 사람이 댓글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리플 답글에다가 후기에다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돈줄 내는 게 아니고 돈줄 내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게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선행 또는 나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끄는 이러한 가치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도 실제로 이제 친환경이나 포용, 공정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ESG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사실 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ESG 경영 공시를 활성화하겠다. 뭐죠? 알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또는 ESG 경영 보고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 중견기업들의 ESG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살짝 잘렸는데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를 주요 ESG 경영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년 8월이에요. 교수님, 이거 전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가치란 이야기를 대놓고 쓰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용어로 ESG 경영을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 원칙에서 실제적으로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ESG 경영과 매우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시동이라거나 그다음에 국익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쪽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적인 측면이 가장 ESG 경영에서 많이 강조된 것처럼 현 국정정부에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환경,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공시까지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요 지금 도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 공약집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예 공약집에서부터 ESG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여기다가 딱 인식을 해놓고 지금 넣어놓고 ESG 경영을 추진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결국에는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겠다. 특히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서 ESG 경영이라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지원을 통해서 작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걸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쓰겠다. 또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또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솔직히 우리 주주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 공공기관인데, 우리 공단인데, 뭐 주주 같은 거 별로 상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져와 왔습니다. 국내 공공부문 ES 정책을 보면은 이제 주로 기재부,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좀 개선을 많이 하면서 이게 예전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ES 경영 요소로 대폭 바꾸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편 방향들을 넣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자율책 역량화 이 내용에 앞쪽에 ES경이라는 것들을 아예 단어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 체계 자체를 ES경영 부분을 많이 확대시키겠다 또는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과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이제 재무 쪽에 ES 요소를 많이 포함을 시켰고 예전에는 이제 윤리경영에 대한 것들이 3점이었는데 이제 5점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해당 지표를 아예 빵점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들도 들어갈 정도로 ES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ESG 리스크 관리 쪽에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각 이제 RBO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신규 추가된 내용들 환경 쪽에 5개, 사회 쪽에 3개, 지배문제 2개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상 앞쪽에서 공공기관 평가 쪽에 보시면은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지 자체는 외부 평가를 활용해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실제적으로 더 외부 평가를 신경 쓰게 되면서 담당자로서는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또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안전활동 수준 평가, 안전관리 등급제,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 정보관리 수준 평가 굉장히 많은 것들의 평가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평평 교수님들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 평가를 받은 것들, 특히 실사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정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평평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 여기는 우리가 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꼼꼼하게 작성해놨고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서 다 들으셔도 기억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종 보고서를 쓴다거나 또는 현업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떠한 ES경 활동들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때 이 관련 내용들을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3가지예요. 3가지. 우리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건 이 3가지고 ESG와 관련된 지표들이 글로벌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쪽에 한번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는 KESG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 ESG경영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즉 동방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ESG 경영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기관 ESG 경영 선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SG 경영 잘 알겠는데 우리 공단 잘 대응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실제로 우리 공단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기관 에너지 공기업들이나 타 공기업들의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형 공기업들에 비교해봐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사실상 이런 노사공동 속보시 이런 것들을 많이 선도를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가치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끌고 왔고 실제로 공공기관 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21년 11월부터 실제로 이제 ESG 노사공동 선보식이라거나 그 다음에 과제들을 수립해서 특히 제가 해양용단을 가장 높이 사는 거는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세울 때 KPI에 대한 수치들, KPI 정량적인 수치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다 인터넷에 읽으셨겠지만 노사공동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해당 분야 해양 분야의 탄소 중립 있고, 두 번째는 안전 최우선 경영이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소기업 분반성장이라거나 또는 사회공헌, 그리고 이제 행복한 조직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까지 해서 지배구조를 담고 있고, 그냥 제가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ESG 이야기할 때 환경 딱 들으면 뭔지 알아요. 사회도 대충 들으면 뭔지 아는데, 일단 지배구조에서 지배구조는 이 사회 말고 뭐가 있나요? 우리 경영진이 하는 거 말고 뭐가 있나요? 여쭤봤을 때 지배구조에 포함되는 것들 뭐 있죠? 이사회 운영, 그 다음에 청렴 윤리 경영,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 외에 하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권 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평에서는 지배구조 쪽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ESG에서 S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보통 G에는 정보공시 쪽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투명한 정보공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쓸 내용 별로 없는데요. 지배구조 뭐가 하는 건가요? 경영진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회, 청렴윤리, 리스크관리, 그리고 정보공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신경 쓰면은 사실상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전략 체계요. 처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14개 전략과제와 이제 30개 실행과제 수립했고, 각 영역별로 이제 전략 목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KPI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타사 이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공단이 ESG 경영에 대한 추진 과제들이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좀 특징적인 거죠. 핵심 과제를 각 영역별로 2개씩 뽑았어요. 또 2개씩 뽑았고, 그래서 6대 핵심 과제하고 39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사업 중장기 경영 전략, 중장기 경영 전략과 ESG 경영 전략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요,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하위 전략으로 ESG 경영 전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ESG 경영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KPI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많지가 않고, 우리 해양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 책임 경영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ESG 경영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약간의 체계 분류, 그리고 각종 KPI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ESG 경영 체계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예전부터 보통 이제 CEO가 바뀐다거나 하면은 이제 활동이 하다가 중간에 멈춘다거나, 또는 뭐 이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는 CEO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단이 외부에서부터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는 실제로 꾸준히 ESG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CEO가 또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또는 정보 데이터 공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공공기관 중에서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공사 정도, 또는 뭐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도 보통에는 대체로 2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했다가 4년 만에 했다가 5년 만에 했다가 다시 1년 만에 최근 ESG 경영 하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 해양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름은 그동안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사회적 가치 보고서, ESG 경영 보고서라고 이름은 계속해서 바꿔왔지만, 실제로 동일한 GRI 지표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이 지급가능경 보고서 농담처럼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보신 분들 어떤 분들이 아세요? 제일 많이 보는 분들 보통 신입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입사원 또는 우리 공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그죠? 취업 구직자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ESG 경영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적어도 외부에 떳떳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아까 미닝아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 기관을 살펴보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ESG의 핵심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ESG 경영을 잘한다라는 것들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경매 영어들을 많이 이제 들어가서 할 때 언론사 또는 컨설팅사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주는 편이죠. 언론사상의 영어들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떻죠? 우리 국가부상을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사랑받는 기업상 현재는 이제 지속가능 기업 유공 정보보상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같은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원래 같은 데서 계속 수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품격은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여러 가지 시상들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 외에 외국에 있는 데에서도 외국상에서도 이제 시상을 받아서 우리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단이 잘하는 것도 알았고 ESG 경영이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좀 뜬구름다는 이야기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경영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특히 저희 젊은 직원분들도 많으시고 또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경영실적 보고서 쓸 때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쉬워요. 실제적으로 중장기 경영 전략은 일단 그거대로 가져가면 되고 그 외 중장기 경영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비전 부족한 측의 경영 활동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 전략 및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ESG 경영으로 바꿔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에서 실제로 연결해야 되는 게 여기 밑에 겁니다. 관련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우리 공단 내부에서만 활용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홈페이지 또는 ESG 경영 보고서 또는 RU 그 외에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웹페이지 또는 하드카피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같은 이야기예요. ESG 경영 결과는 외부 평가, 그 다음에 정보 공시 이 두 가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ESG 경영이 그렇다면은 비전하우스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딱 이거죠. 우리 미션, 비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경영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션이라 하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우리 공단이 미래에 꿈꾸는 모습. 예를 들어서 폴링의 철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물자와 사람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고율 0% 글로벌 철도 운영 공기업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과 과제 그 외에 맨 밑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ESG 기반 전략을 이행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공공기관들 안타까운 게 이제 외부에서 ESG 경영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1번 없이 바로 2번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SG 경영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략부터 비전화부터 만들고 아까 앞에 나와있던 이 전략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과거에 있던 성과들을 열심히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경평에서 나오죠. 환류 체계, PDCA 사이클, 피드백을 받으셔서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1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경영학이든 간에 보통 우리가 의미학과도 똑같죠? 먼저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백데이터가 있는 거고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책 이사회라거나 아니면 뭐 ESG위원회라거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 공개하는 형태로 또는 지지선언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1번이 빠져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진단받는 백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아까 말씀드린 ESG 뭐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주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ESG 경영을 보통 이거를 제가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또는 이제 공공기관들 맨 처음 담당자들 배우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예요. 또는 지금 불 꺼져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소등을 하고 다닐 거예요. 또는 최소 우리 기사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조그만 데에서도 물을 아끼면서 우리 수자원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일용직 계약할 때 보통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 종종 있죠. 네, 없나요? 공공기관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아주 일용직 할 때는 하루 이틀 할 때는 이제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제대로 하는 것들 그 외에 지역사회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중요해요. 제가 지역사회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협력사라거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또는 고객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소 간담회 또는 어떤 설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 데이터를 모아두면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규를 잘 지키고 비윤리적 이슈를 잘 관리하고 청탁이나 이해충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제로 ESG 경영을 잘 실천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었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 관련 이슈가 있으면 빵점 무조건 빵점입니다. 라는 건데 이런 것만 잘 지켜도 그런 데에서는 최소 빵점 맞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히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이면은 특히 아까 뭐 있었죠?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어떤 걸 실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좀 더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뭐죠? ESG 경영 이퀄 사실상 데이터 경영입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이에요. ESG 경영 이퀄 데이터 경영이에요. 내가 그냥 이런 거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최소 3개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그냥 아껴 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도세 어디서 모아가지고 물이 줄었는지 물상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다 데이터화 가능하겠죠.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특히 사회 분야는 정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스가 놓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회 분야가 실제로 구멍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가 잠깐 실수함으로써 우리 기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지자력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보건 관련 내용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사회라거나 상생협력 관련 내용들도 많이 들어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이라거나 그 다음에 지속가능화 관련된 내용,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규 잘 지키는 거, 그 외에 저희 정보 공식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도 이제 보통 지배구조 쪽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ESG 경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보 공식 앞에서 쭉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평가예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은 여기 이런 수많은 평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하고 스탠다드 두 가지 신경 쓰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속가능경 보고서, 사회적 가치 보고서, ESG형 보고서라고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맨 뒤에 부록을 보면 뭐가 있죠? 보통 GRI 인덱스라는 정답입니다. GRI 인덱스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 스탠다드라는 GRI와 사스비 이거는 이제 산업별로, 산업군별로 꼭 지켜야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는 거고 이 스탠다드에 따라서 보통 작성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뭘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EO 연봉을 적어야 됩니다. 신입사원 초봉을 적어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라면은 이 앞에 있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헌법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지지선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면은 사실상 그 외부에서 이제 뭐 ESG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행동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 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UNGC라거나 TCFD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외부 공시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GRI 또는 사스비에 의해서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경 보고서가 실제로 이제 자산 2조 같은 이상의 기업들은 무조건 2025년까지 다 발간하게 돼 있어요. 아마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다 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30년까지는 대부분 다 지속가능경 보고서가 이제 법제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 자체가 우리 옛날에 환경경영 또는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이런 거 하듯이 거의 경영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만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알만한 이야기. 아까 제가 앞쪽에서 살짝 나이키 이야기를 했었죠. 파키스탄 꼬마가 축구공을 이렇게 꾸매고 있는 인권경영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 외에 토요타 가속 페달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리콜을 불러일으킨 이제 그 가속 페달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또는 여러분들 애플 핸드폰 많이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특히 팍스폰 관련된 애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팍스폰 협력사가 잘못했는데 애플이 욕을 먹죠. 또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페달 불량이 있었는데 그게 토요타가 욕을 먹었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가 직접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라 이제 협력업체에서 공급망에서 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이키가 주가가 폭락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만 무조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실수하지 않는 이러한 미래 시스템, 체계들을 잘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91%의 기업들이 어떠한 구매를 할 때 CSR이나 ESG 경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제 공급망의 우리 윤리 강령 말고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 협력사들에 대해서 윤리 강령을 이제 설정을 아예 다 해놨습니다. 지키게끔 해놨고 그 외에 3자 평가 즉 어떠한 타 기관이 협력사들을 평가해서 그 협력사가 우리 기관에 적합하게 납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뭐로 보면 되죠? 우리 기업 신용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신용이 뭐 D 이상이다, 또는 C 미만이다, D 미만이다, C 미만이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듯이 ESG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일정 점수 이하인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형태로 보통 이제 공급망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공급망 쪽에서도 ESG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짤막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서, 지속가능경 보고서나 ESG경 보고서를 쓸 때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GRI라는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를 발간한다. 즉 우리가 홍보 브로셔를
통해서 ESG 경영을 잘합니다. 또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 그냥 잘합니다. 라고 해서는 외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특정한 글로벌 지표가 있고 이러한 지표들에 의해서 작성을 잘 해야 실제적으로 ESG 경영을 잘한다. 라고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관련된 TF라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가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향후에는 이러한 추가되는 데이터 또는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따를수록 조금씩 더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 공공기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혹시나 주식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그 회사의 목을 일반적으로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성과만 담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GRI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의하면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전략을 담고 미래의 비전을 담아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GRI 기준할 때는 그냥 경제사회 환경 관련된 내용들만 쭉 성과만 3개월 성과 쭉 정리해서 보고서에 실으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양환경에 관련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환경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해양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향후에 이런 정보를 더더욱더 많이 요구받을 거예요. 다음 2022년 무슨 기본 계획, 23년 경영 계획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2035년, 2050년 여러 가지 우리 중장기 경영 전략 세울 때 이렇게 써먹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향후에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주로 재무성과라거나 전략 수급 계획수면 끝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장기 비전이라거나 경영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영 실적 보고서만 보고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하면은 이제는 안 되는 시대에 들어갔다. 또는 경영 실적 보고서와 지급하는 경우 보고서는 약간 용도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경평을 한지 이제 안 한지 벌써 꽤 됐지만 경평에서 딱 볼 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먼저 들어갑니다. 아무리 먼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있으면은 그거 보고 사전에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 홈페이지만 보고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각각의 비교 가능성인 지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GRI라는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각 기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가능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ESG 경영은 데이터 경영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히 비재무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와 아래로 나눴습니다. 위는 일단은 무조건 많이 데이터만 공개 많이 했다. 그동안은 보고서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ESG 계획과 활동 중심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우리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해관계자가 뭘 궁금해하는지 즉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기업과 관련된 우리 농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뭘 궁금해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핵심 데이터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공식 채널을 단순히 보고서만 내고 끝이 아니라 홈페이지라거나 아니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시 단순히 계획과 활동만 쓰는 게 아니고 개선 목표 그리고 우리 그래도 해양경영학교에 KPI를 꽤 많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개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많이 목표와 성과를 향후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핵심 ESG 요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실제로 일단은 환경 쪽 같은 경우 우리 공단이 해양 환경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경영 체계,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라거나 수자원 사용량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는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호에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기물 재활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강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성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ES 경영 이퀄 데이터 경영이에요.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장의 공기업들과 비교해서 뒤에 요즘에는 ESG 데이터북이라고 해가지고 지속가능 경영법 뒤에 보면은 어떻게 정량적 데이터를 공개하는지 쫙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최소 타 공공기관들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ESG 경영 보고서 요약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요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고, 요번에 한 번만 잘 해주시면은 향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적인 내용 외에도 앞으로 정량적인 부분에 더욱더 강화되게끔 이제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길게 얘기 드렸지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정성적인 말고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홈페이지 쪽에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최근에 공공기관, 특히 시장의 공기업들을 보면은 홈페이지에 ESG 경영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은 별도 펼쳐지는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테이블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제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회 차원에서 ESG 이슈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도 ESG 위원회가 있지만 이제 그 ESG 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남겨놔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ESG 경영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ESG 경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두 가지예요. 정보공시 플러스 평가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은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특히 이해관계자 소통, 우리 정평 경영식 보고서에도 보통 쓰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관련 ESG 정보 또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들을 어떻게 동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형식적으로만 나와 있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 글로벌 표준에 의해서 공개를 향후에는 하고, 이거를 홈페이지 지속가능 보고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할게요. 공공기관, 타기관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ESG 경영이다 나가면 한전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죠. 한전 사례만 짤막하게 볼게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좀 워낙 초창기하다 보니까 ESG가 아니라 우리 G 대신 경제적 가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에 트리플 바텀 라인 경제사용 한정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추진 전략들을 이렇게 지금 전사 경영 전략 체계와 ESG 경영 전략 체계를 차별화를 해서 보통 ESG 경영에 대한 과제들을 수립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환경 3개, 사회 분야 4개, 지배구조 3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단이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물론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창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장기 경영 전략하고 겹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는 중장기 경영 전략에서 직접적인 과제를 다루지 않는 것들을 ESG 경영 전략으로 많이 넣고 있고요. 그 외에 빽빽한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목차를 보시면은 위에 기구를 보시면은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그리고 추진 목표, 마지막으로 추진 성과를 다루고 있어요. 즉 단순히 추진력을 정성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한전에서 그래도 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죠. 지속가능경 성과는 ESG경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서 한 해만 하고 땡이 아니라 연도별로 비교 가능성이 있도록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은 오늘 솔직히 아침에 피곤하시죠? 피곤할 때 어둡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딱 요만큼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47 슬라이드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1시간이 아마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개념 및 이제 글로벌 현황에서는 최근에 정보 공시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 내용들, 특히 환경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단기적으로 요구받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특히 중기적으로 우리가 지배구조는 공법으로 어차피 이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윤리 빼고는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쪽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환경 쪽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사회 쪽을 뽑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외부 평가에 대해서 해외나 국내에 많은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국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보통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권의 산하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하는 KCS라는 거를 엄청 많이 신경 씁니다. 여기 거의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 공기업들, 발전사들, 특히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는 KCS 신경 쓴다던데 우리도 KC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상장기업들만 거고 우리는 오히려 KESG, 산업부의 KESG 모델이 정립되어 있고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하는 게 향후 공공기관들 평가에 좀 더 대응이 될 거다. 그래서 KESG 답변이 혹시나 여러분들께 갔을 때 이렇게 뭐야 내 업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은 우리 공단 이제 처음 진단하고 그리고 향후에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ESG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공시가 제일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기반이 되는 건 뭐죠?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물론 제가 1시간 지금 거의 딱 썼는데 짧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ESG형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이거 전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짤막하게 하나만 한 문장만 요약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은 좋으니까 어떠한 질문이든 이해관계 커뮤니케이션 받아드리고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문.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질문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어떠한 정보 공개들을 이제 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3개년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어딘가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마지막에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주시죠. 네. 보통 이제 ESG에서 이 부분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 자체적인 아까 탄소 중립도 자체적인 탄소 중립이 있을 거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 속에서 위탁 사업이 됐든 그다음에 사업에서 환경 부분이 있을 건데 대부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까지 작년 전력 체계를 수립할 때는 우리 사업 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회사는 탄소 중립 목표나 받는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을 아끼고 우리 에너지 절감하고 이런 어떤 목표들을 현재 과거 데이터와 이제 미래 어디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꼭 세워야 되는 것인지 꼭 세워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 공공기관들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친환경 경영 체계 또는 친환경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업소 우리 본사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히려 그게 예전에 맨 앞이었다면은, 요걸 오히려 뒤로 빼고, 최근에는 탄소 중립 사업, 또는 탄소 중립 추진 체계라는 것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SG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앞으로 빼고 있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 해양환경공단은 앞으로 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블루카본이라거나 특히 탄소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요 데이터 요구를 데이터 요구를 받으실 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 체계, 그러니까 친환경경 체계, 우리 IS 14000에 있는 그거 빼고, 그 별도로 해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우리가 BAU 이쪽은 아니긴 하지만,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실천하겠다, 또는 이런 탄소 중립을 몇 프로 감축하겠다, 탄소를 감축시켜서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 그 정부 감축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다는 것들을 목표를 제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